PVC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VC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속은 PVC 부속을 크게 몇 가지만 자주 쓰는 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쓰던 PVC 보통 엘보로 합니다. L자 모양이죠. 엘보, 그 다음에 45도, 45 모양이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정티겠죠. 정티 모양과 YT 모양이 있습니다. YT. 요 두 가지가 용도는 약간 비슷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프와 파이프를 이사주는 이제 일자 소켓가 있고, 또 레드사도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 내용은 아시겠죠? 요거는 같은 파이프 사이즈를 연결하는 거, 요거는 다른 파이프 사이즈를 연결하는 겁니다. 파이프가 작은 기 큰 거로 연결하거나 큰 기 작은 거로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치수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맞죠? 100에서 50짜리, 100에서 75짜리 뭐 이런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파이프 치수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크게 용도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요새 많이 쓰는 기본적인 것은 YT하고 45도를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럼 용도는 뭐냐? YT는 우리가 물이 모여서 함유해서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과 큰 방의 물이 어디서는 합쳐져야 되겠죠. 그 합류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는 못합니다. 딱 방향,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조립이 가능합니다. 방향성이 됩니다. 이거는 역방향 조립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합류해서 이 물과 이 물이 합류해서 나가서 더 큰 배관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정티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합류해서 한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이래 하면서 이리로도 나갈 수 있고, 얘는 이렇게 합류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얘는 정티는.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같은 함유 중 YT는 많이 쓰냐? YT는 물 흐름이 좋습니다. 눈으로 봐도 흐름이 좋겠죠. 얘는 물이 내려오면 탁 부딪히겠죠. 일로 떨어지겠죠. 딱 부딪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물이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떨어져서 물 내려오는 방향으로도 찌꺼기가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 단점이 있겠죠. 얘는 어떻게 써요? 얘는 물이 딱 나오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는 못 갑니다. 무조건 이 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얘도 이렇게 흐르고. 그럼 물 흐름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함유에.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거를 쓰는데 이걸 많이 쓴다. 근데 이걸 써야 될 때가 있다. 자, 뭐겠습니까? 높이가 틀리겠죠. 얘가 낮고 얘가 높습니다. 근데 보통 화장실 같은데 육가라고, 화장실 중간에 물 내려가는 부분 있죠. 그 사각형 그걸 유가라 합니다. 유가 부분에서 이 배관이 밑으로 많이 못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우개가 거의 배관이 이게 뭐 바닥이, 화장실 바닥이 원래 방바닥은 낮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써도 무방합니다. 왜? 화장실은 크게 찌꺼기 없고 물만 내려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방향성하고 경사도만 있으면은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씁니다. 그 외에는 이걸 또 어떤 용도에 쓰냐면 소재구. 우리가 뭐 막혔을 때 기계를 내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쪽도 뚫어야 되고 이쪽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막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방향도 갈 수 있고 이 방향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소재구로 많이 씁니다. 중간중간 소재구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기계를 여는 소재구로 많이 씁니다. 얘도 소재구로 써도 됩니다. 한 방향은 잘 돼요. 이렇게 한 방향은 잘 되는데, 이제 반대 방향은 90도로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도 작업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구에서는 특별하면은 이걸 거의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 청소할 때는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여기 이쪽 저쪽 청소하기 좋습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얘는 기계가 이래 들어와서 이래 들어가니까 이래 꺾이니까 활동하기가 좀 불편. 이 방향은 이렇게 하니까 활동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거의 다 이걸 쓰신다. 그 다음 이제 엘보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엘보는 자 얘는 우리가 물이 이래 내려왔는데 또 위치가 바로 못 내려고 저를 틀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꺾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걸 엘보를 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엘보 이렇게 얘를 떨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거나 맨 밑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쪽에 이렇게 꽂기도 하고 또 방향에 따라 엘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방향에 이렇게 꽂기도. 근데 요새는 엘보 대용으로 45도를 많이 씁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자, 이게 딱 잘라서 이게 없다 보면 이게 엘보겠죠. 이래 하면 어떻게 물 흐르면 착착착. 여기서 내려오면 착착착. 물 흐름이 안 좋겠죠. 이제 벽에 부딪혀서 내려오니까 물이 빠른 속도로 못 내려갑니다. 물 흐름이 안 좋아요. 그냥 45도는 여기 45도 이래 돼 있겠고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45도 이러니까 부드럽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부드럽어요. 잘 내려갑니다. 땅바닥에 깔아도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방향을 틀거나 방향을 옮길 때는 거의 45도를 거의 씁니다. 90도 이걸 잘 안 씁니다. 90도를 꼭 써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향을 바꿀 때는 95도, 45도 이렇게 써버리면은 형태가 안 나옵니다. 방향이 틀려집니다. 자, 90도 되면 45도. 옆으로 이래 가겠죠.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90도를 써야지 어느 정도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45도는 같은 45도를 써야지. 자, 여기서 이래 물이 이래 내려오니까 45도죠. 여기서 또 45도를 써야지만 또 직각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직각으로 내려갈 때는 45도는 45도를 써야 되고 90도는 90도를 써야지. 마주보고 써야지만 직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밑으로 45도 직각으로 내려오고 얘는 90도 직각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동일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얘는 아시겠죠? 뭐 어떤 용도인지 아까 설명했죠. 배관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배관 작업할 때 중요한 거. 자, 배관은 무조건 처음 시발점 작업이 제일 높은 쪽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배관 작업을 보통 합니다. 작업 방향 순서가 거꾸로 역류 올라가는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높은 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작업을 차차차 하죠. 그 높이에 맞춰가면서. 자, 그런데 이제 배관 작업할 때, 자, 중요한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본드 바르는 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본드를 바른다. 그럼 본드를 요 안에 요 턱이 있죠. 요 안을 여서 요 안 턱에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돌리면서 발라 나와야 됩니다. 이게 돌리면서 이렇게. 자,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파이프 자체도 이렇게 감아서 돌려야겠죠. 그러면 그 본드를 바르는 거리는 보통 보면은 거리 자로 딱 대보면 나와요. 50짜리 2.5, 65는 3.5, 75는 40, 100은 한 50 정도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5cm란 뜻이죠. 5cm, 4cm, 3.5cm, 25, 2.5cm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미리로 계산하니까 25, 35, 45, 5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개가 들어가는 쪽에다 파이프에다가 여기서 자질에서 50을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딱 여면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표시를 해놔야지만. 그러면 여기다 바르고 발랐다. 그럼 쫙 위를 열었다. 위를 열 때 또 중요한 부분. 자, 이 파이프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 하면은 위를 열 때, 그럼 1mm는 사람 있습니다. 1mm는 정석이 아닙니다. 뭐 연다고 문제는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이프가 딱 요 정도에 더 이렇잖아요. 딱 들어간다 싶으면 딱 들어가면서 약간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틀으면 이렇게 본드가 옆으로 이렇게 발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셀 위험성이 좀 적습니다. 약간 틀면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갖고 방향을 딱 맞춥니다. 그렇게 보통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드는 보통 요 바르고 요 바르면 얘도 말랑말랑해지고 이 자체도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사이에 본드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딱 하는 겁니다. 그냥 본드는 딱 바르고
조금 있다가 바른 시간에 막 딱 바르고 한 1, 2초 안에 집어 이어줘야 됩니다. 이거 들고 조금 있다가 되면 잘 안 들어가요. 말랑말랑 때 싹 해서 싹 집어 이어고 싹 이어고 그 자리에 딱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향을 예를 든다면 자 이거 엘보 이걸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얘가 이리 왔으면 이리 가니까 이 방향이 있죠. 이리 가는 거. 땅바닥에 딱 있다. 그럼 얘가 약간 이렇게 들리는지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이렇게 딱 돼갖고 요 보면 이런 마킹 자리가 있습니다. 방향이 요 모양이 있죠. 이렇게 요 모양이 있죠. 딱 돼갖고 사인펜을 하세요. 그리고 요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요래 딱 맞춰갖고 요 uk에다 사인펜을 칠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돼갖고 어느 위치로 좋습니다. 요를 딱 맞춰서면 요래 칠하세요. 이렇게 요래 딱 칠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 까마운 게. 그럼 여기서부터 안 맞추고 딱 옆으로도 딱 여갖고 딱 본드를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맞추면은 방향에 맞겠죠. 이렇게 이라고 딱 방향에 맞겠죠. 이렇게 맞겠죠. 이 방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포실을 미리 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 들어가는 것도 아까 포실에서 딱 들어가는 만큼 해야 된다 했죠. 그거 마킹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VC 작업 중요한 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PVC 작업할 때는 본드는 회전하는 식으로 발라야 된다. 본드는 요도 바르지만 파이프도 발라야 된다. 자, 꼽을 때는 항상 들어가는 만큼 포시해서 얼마큼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들어가서 딱 파이프하고 딱 조립을 했다. 조립했으면 얘 바로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납니다. 거의 1cm까지 밀려납니다. 그러면 셀 가능성이 있어요. 딱 붙이고 1, 2, 3, 4, 5, 6, 7 해갖고 한 15번 정도 세일로 주면 됩니다. 한 15초 정도면 거의 이제 굳습니다. 나도 거의 잘 안 밀려합니다. 꼭 이거 중요합니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그래서 놔야 됩니다. 딱 해서 바로 탕답하면 안에 있는 게 찡 밀어내갖고 나중에 이게 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 본드는 돌려가면서 받는다. 자, 마킹하고 포시한다. 그 포시한 데서 방향을 정확히 맞춘다. 자, 집어 였다. 잡고 있는다. 하나, 둘, 셋. 잡고 있어야 된다. 열 때는 약간 틀어서 였는다.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속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아, 이게 이제 부속에 연결할 때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방향을 직각으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약간 삐뚤하게 잡아주면 다음 연결되는 것도 무조건 삐뚤하게 간다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45도를 해갖고 항상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또 45도 직각으로 가는 이유가 이 배관은 무조건 직각 가야 됩니다. 근데 90도로 쓰면 물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끝에서 45도 두 개를 써서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물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